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나요, 달님들? 나는 아직도 방송 예정이래. 잠시만요. 괜찮아, 금방 바뀔 거야. 됐어. 됐어. 안녕, 달님들. 시온입니다. 오늘 또 미리 공지를 드린 거와 같이 오늘은 시온이의 시온명언 시간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온명언 시간인데요. 아, 이게 굉장히 혼자 그냥 편하게 부에 킬 때라 뭔가 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살짝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어. 파이팅. 그래서 오늘은 덤보 버전의 둥둥이와 같이 왔습니다. 귀엽죠? 일단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둥둥이 덤보 됐어. 귀엽죠? 여기 팔 하나는 안 보이죠?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볼 건데요. 저희가 또 팬카페를 통해서 미리 사연을 받아봤잖아요. 소소한 일상부터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쇼 우체통이라는 걸 이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쇼 우체통이 왔습니다. 달님들이 사연을 보내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색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번보다는 좀 더 달님들과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고민도 고민이지만 뭐 일상이나 사연 이런 걸로 통해서 조금 더 약간 달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번에 시온명언 2입니다. 그러면 저도 아직 근데 진짜 한 번도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갑자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오호호, 대박.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입시생인데 전공 때문에 무대 오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무대 오르거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걸 보여주면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연습한 대로만큼도 못하고 실수만 엄청 하고 오는데 무대에서 안 떨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3 입시생활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오,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왜냐면요, 그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잘 안 떠는 편이어가지고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형들이 떠니까 그거에 바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그쵸? 일단 고3 입시 화이팅! 그 뭐냐, 저도 고3 입시 고3 때 뭐 되게 뭐가 엄청 힘들다, 어렵다, 너네 힘들 거다 이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사실 똑같이 지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입시 기간에는 확실히 조금 힘든데 너무 그렇게까지 막 오히려 부담을 많이 갖는 게 힘든 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화이팅. 그리고 일단 무대 오르기 전에 뭐라 해야 되지? 안 떠는 방법? 저는 안 떠는 방법이라고 하면, 근데 저도 요즘 좀 많이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무대를 올라갈 때는 안 떠는데 무대 전에는 조금 떠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떠는 편도 아닌데, 저는 리허설까지 이제 전공 때 무대 오르는 일 있으면 무대는 오르시니까 확실히 무조건 리허설은 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리허설 때는 저도 좀 많이 예민해지는 편이어서 리허설 때 이것도 막 체크해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리허설 때 했던 거를 만약에 리허설 때 저희도 항상 원어스로서 많이 맞춰보고 춤도 많이 맞춰보고 연습은 하지만 무대마다 무대 상황도 다르고 무슨 공연을 할 때마다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큐시트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당황하는 일도 생기고 그 공연장마다 또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뀌는 것도 많이 많은데, 일단 공연 리허설 때 실수했다고 그 실수를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굳이 생각을 했는데 실수를 생각해도 딱히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만약에 실수만 계속 생각해봤다 오히려 저는 무대에서 그 리허설 때 틀렸으면 만약에 무대에서 여기 틀렸었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다른 것도 같이 틀려버리더라고. 결국 다른 거 틀리다가 그거에 당황해서 맞다 이러고 아까 실수한 거 결국 못 고치더라고요. 그냥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냥 리허설 때 실수하거나 만약에 불안한 게 있으면 그냥 대기실이나 아니면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그냥 한번 쭉 읊으세요. 이거는 이거고 내가 올라가서 뭘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좀 편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뭐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형들이랑 장난을 치거나 오히려 무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불안하고 좀 떨리는 편이어서 그냥 멤버들끼리 뭐 하하호 놀고 아니고 먹거나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좀 릴렉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리했던 것도 더 기억이 잘 나고 그러고 무대 올라가는데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재밌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침착하게 그냥 실수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읊으세요. 그냥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하다가 아까 리허설 때 이거는 실수했는데 그 이거는 뭐 이따가 생각나면 고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화이팅! 잘 할 수 있어.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저랑 또 다른 답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그거를 뽑아볼까요? 나의 고민이 선택됐으면 좋겠다. 뭘까? 제가 한번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이게 생각보다 달님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팬카페 쇼운 우체통 들어가면은 비밀 댓글입니다는 뜨는데 이제 얼마나 보내주셨는지가 보여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두 번째 사연. 주황색이야.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동주 오빠. 저는 이제 20살이 된 투문입니다. 아직 하고 싶다고 생각해 놓은 게 없어서 이것저것 직접 마주치며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곧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에 살면서도 그동안 서울에는 많이 올라가 봐서 그런 것에 대한 무서움이나 걱정은 없지만 자취를 하며 혼자 돈을 벌고 혼자 모든 걸 할 생각에 조금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20살에게 오빠의 20살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 뭐냐 시험명은 첫 번째 고민받았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사연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 고민거리들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점도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저는 20살 때 제가 빠르니까 따지고 보면 20살 때 회사를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 시작을 이제 20살의 첫 시작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20살 때 이제 그 딱 그 개강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 3월 3일, 3월 4일 그때 저도 딱 입사한 날이 딱 그날이었어요. 2018년인가?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서울에 많이 있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서울에서 지하철 타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좀 멀리서 노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회사에서 뮤지컬 보러 가려다가 지하철이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또 방향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타가지고 고생했어.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회사도 처음이었고 연습생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일단 제가 좋아서 뽑아주시긴 했지만 이제 그만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뭔가 학교도 똑같잖아요. 학교나 아니면 알바나 뭐 이런 것도 똑같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뭔가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건 없잖아요. 뭐 처음에 왔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이 뭔가 좀 알려주면 바로바로 할 수는 있는데 혼자서 뭔가를 해봐라 하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회사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서 그 다음에는 뭐가 없으셔서 맨 처음에 당황했던 거는 막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딴에 저는 고민은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다른 형들은
스케줄표가 있긴 있는데 그대로 막 움직이고 뭐 무슨 연습을 하고 개인 연습 시간에도 무슨 개인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 연습 시간이 되면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처음 되게 힘든 20살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분이 걱정이 안 되는 게 분명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저는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니? 세상에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회사에 들어와서 힘든 부분도 있고 조금 너무 가끔 너무 버거울 때도 많았는데 형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직원분들도 너무 하나하나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거 아시죠? 이러면서 근데 있잖아 이러고 도와주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저도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또 일을 하시면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러면서 되게 힘든 것도 버텨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또 재미도 행복도 느끼면서 그리고 또 힘들 때 지칠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면서 이렇게 좀 버텨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팀 생활이나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물론 처음 혼자 자취해봐 저도 자취는 안 해봐가지고 저도 자취를 안 해봐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취는 아니어도 사실 멤버들끼리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뭐 누군가가 집안일을 뭐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시장도 저희끼리 갔을 때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제 적응돼서 뭐 시킬 때도 빨리빨리 하고 뭐 청소도 빨리빨리 하는데 사실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혀보고 막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만약에 또 힘든 일이 있다면 팬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게 많이 부딪히면서 힘들었지만 많이 부딪히면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라고 해주세요. 맞아, 힘들 때 만난 사람이 제일 좋고 오래가는 것 같아. 역시 부딪혀 보는 게 최고. 댓글이 없어졌어. 이제 댓글에도 또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도 고민일까요?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그치, 고민일 수도 있지. 나도 가끔 저도 회사 가기 싫어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고민이지 않을까요? 과연 회사와 학교를 안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다음 고민. 짠. 오호. 자, 읽어보겠습니다. 퓨, 고민이 많은 평범한 중이 지혜라고 합니다. 당당. 지혜라고 합니다. 당당. 작년 3월 1일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큰 무대를 서게 되었어요. 그때 무대를 즐기는 저를 보면서 나는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제 가슴이 쿵쾅 뛰던 모습이 생생할 정도로 기억에 남아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이 괜찮지만 그 세상은 너무 치열하고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런 복잡한 마음에 시원 오빠의 위로를 들을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용 이라는 댓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건 확실하게 말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상황마다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포기하는 되는 상황도 있긴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배우라는 꿈이 먼저 있었고 가수라는 꿈을 옛날엔 있었지만 이제
회사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수의 꿈을 정말 너무 늦게 가졌고,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멤버가 서우 형도 꿈을 되게 굉장히 늦게 가졌잖아요. 20살인가 21살 때, 그쵸? 근데 그래서 저는 물론 상황이 처진 그런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전 사실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을 했지만, 늦어서 만약에 그냥 늦었다는 생각에 그 일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제 친구도 옛날에 그 가수라는 꿈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고3,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다른 과를 진학을 하려다가 이제 고3 때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미 다른 과에 준비한 그게 너무 많았어요. 다른 과를 준비한 게 너무 많았는데 자기가 이번에 그 실용음악과를 안 쓰면 너무 후회를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다시 그 과를 넣어보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자기가 노래를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부모님 반대도 너무 심해서 너무 고민이 된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해줬던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면, 이렇게 고민될 정도면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만약에 네가 이 과를 안 써서 나중에 과를 써서 떨어지면은 아 그래 나는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과를 안 써버리면은 아 내가 저 과를 붙어서 나도 음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겠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가지고 있을 바에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늦었더라도 도전을 해보고, 도전을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 포기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안 해버리면 난 그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쉬울 것 같다. 그거는 진짜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도 그거는 진짜 두고두고 많이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걔도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래도 부모님 반대, 자기가 처한 상황도 있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며 준비한 과정도 있으니까 그 원래 하려던 과는 지원을 했지만 이제 한 개 정도는 실용음악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이 온 게 너무 고민이 됐는데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사실 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일단 속이 후련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누군가 앞에서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쑥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멤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댄스 레슨 할 때도 뭔가 춤출 때도 되게 부끄럽고 좀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멤버들 다 퇴근하면 노래 연습하고 아직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들도 아 그냥 해봐 도와줄게 이래도 뭔가 조금은 하더라도 이게 되게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연습생 때 20살 때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아 정말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대에 딱 올라와 보니까 저도 그 팬분들 앞에 섰었던 그 스파클링 피스 있잖아요. 그 제가 처음 공개됐었던 무대가 아직도 생각나요. 첫 번째 곡이 또 오프닝 곡이 누군지 맞춰봐였잖아요. 가면을 딱 벗으면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 그거였는데 아직도 저는 그때의 감정을 못 잊거든요. 그거의 감정으로, 그리고 지금 매 무대로 올라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 그걸로 이제 막 연습하다 보면 힘들고 뭐 지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너무 재밌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데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그게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어디 있었지? 아 연기를 하고 싶었다고 써있는데 그 제가 고3 입시했을 때 고3이 돼서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 붙어서 아직도 지금 연영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꼭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진짜 이렇게까지 너무 막 쿵쾅거리고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막 힘들더라도 꼭 한번 부딪혀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안 남더라고요. 화이팅이에요. 이제 이렇게 달님들도 같이 달님들을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중이면 어리죠. 점점점. 맞아, 중이는 아직 안 늦었어. 힘내세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달님들이 많이 아직 안 늦었어요. 늘 원하는 게 있으면 살다 보면 그 비슷한 곳에라도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 달님들도 댓글도 같이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많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된 고민이 댓글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오디션을 몇 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점점점이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 형들도 오디션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연영과나 아니면 이거 굉장히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연영과도 있고 그 실용음악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저는 오디션은 다 투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예고도 있고, 어쨌든 다 오디션은 그런 면접이나 입시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회사 오디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연기를 꿈꾸는 친구들은 뭐 막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웹드라마 뭐 이런 배우 오디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도 항상 뭐 어디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많이 떨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RBW 말고 다른 회사의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설명을 드렸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회사 오디션을 보고 나서 꿈을 접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게 진짜 엄청 우울해질 정도로 거기서 뭐라고 듣고 왔어요. 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이렇게 기본도 안 되면서 오디션 보면 어떡하냐부터 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막말들을 듣고 와서, 아 진짜 나는 진짜 이게 하나도 아닌가 보다,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달님들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고, 제가 이 고민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안 되더라도 부딪혀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저는 그 답변도 좋았거든요. 꼭 안 되더라도 비슷한 길에는 가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달님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진짜 내가 이 길이 맞나,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두들겨 봤으면 좋겠어요. 두들겨 봐서 분명 달님이 원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어딘가에 자기의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형들도 오디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막 권학이 형 같은 경우는 자기도 진짜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이제 맞는 이렇게 RBW의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원어스로 대표해서 달님들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힘들더라도 진짜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그 mem작가는 후회를 하고 있을 거야. 맞아. 지금 우리 달님 오디션 다 떨어진 그 면접관님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화이팅! 진짜 너무했다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나쁜 사람들 맞아. 우리 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데. 화이팅! 자 이제 다음 세. 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잘하고 있나요 달님들? 이게 굉장히 이런 주제를 갖고 하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떨리네요. 둥둥아 너도 첫 번째 탄부터 같이 있으면 뭔가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계속 눈만 감고 있니? 그래도 이제 또 예뻐 보이겠다고 제가 담보로 만들어줬다.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아시죠? 그 씻을 때 헤어밴드 그건데, 제가 해봤다가 너무 귀여워서 둥둥이한테 해줬는데 둥둥이한테 맞더라고요. 둥둥이가 생각보다 모자 씌우기도 애매하고 안경 씌우기도 애매하고 뭔가 하기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둥둥이 잠만 자고 봐봐. 뭘 하잖아 너. 빨리 일해.
다음 사연. 나 생각보다 지금 색깔들을 다 다르게 뽑고 있어. 겹치는 색깔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겹치는 색깔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다른 색깔 뽑았어. 자, 읽어볼까요? 동재 안녕. 나는 새 학기를 맞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통학일은 없다. 이모티콘입니다. 사실 본가랑 그리 멀지는 않아서 가족이랑 완전히 떨어져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설레고 걱정도 되고 그래. 근데 동주는 더 어렸을 때 본가 떠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잖아. 새삼 기특하고 그러네. 독립선배 동주의 멋진 조언 한마디 부탁해. 그쵸? 저도 어떻게 보면 숙소 생활도 이제 뭐다냐 본가를 떠나서 지내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자취는 안 해봐가지고 자취에 대한 조언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꼭 근데 근데 제가 자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자취를 하게 된다면 꼭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같이 살고 싶어 해가지고 과연 제가 자취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끼리 장난으로 야 우리 나중에 이사가도 같이 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멤버들끼리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저는 자취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달님들이 혹시 자취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저도 혼자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긴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저보다 동명이가 먼저 본가를 떠나서 숙소 생활을 했고 제가 조금 저희가 쌍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부모님이랑 좀 이렇게 막 같이 시장도 보고 막 엄마 쇼핑하고 싶다 하면 쇼핑도 하고 막 화장품이나 막 옷도 골라주고 약간 이렇게 완전 지냈어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이제 저까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진짜 한 일주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진짜 세상 우울해 있었어요.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회사 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저도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차피 떠나야 되는 상황이는 똑같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집을 나가 살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사는데 저는 진짜 약간 필요한 거를 정해서 나왔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부모님 마음에 막 뭐라도 더 퍼주고 싶은 마음에 막 갑자기 노트북도 필요할 거야. 노트북도 사. 뭔가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사. 이러면서 제가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죽어도 필요 없을 때 아니야 무조건 필요할 거야. 약간 이래서 엄마가 굉장히 우울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가끔 밤에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기도 하고 맨날 사실 엄마가 어제도 늦게 끝나도 새벽에 끝나도 전화라도 해줘 안 자고 있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사실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자취 저도 자취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막 장도 보고 막 뭐 사고 뭐 촉사고 이러니까 자기가 혼자 살면은 설렌다고 하시니까 딱히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분명 처음 자취하시면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도 자취를 할 때 거의 한 달 가까이는 부모님 같이 사셨대요. 완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같이 사셨는데 그래서 자취에 대한 사실 그거는 많이 부담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랑 많이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맨날 집에서 같이 있으면 막 엄마 아빠랑 막 싸우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막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표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빠도 가끔 웬만해서 엄마랑 통화하고 있을 때 아빠가 같이 이렇게 바꿔서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 막 아빠도 이렇게 받아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점점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나가도 부모님이랑 좀 오래 있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연락도 잘 하기 힘들 때 꼭 그렇겠지만 부모님이랑 연락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본가도 가깝다고 하니까 아마 자취니까 그거겠죠? 공강도 있고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공강이나 이럴 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가 가서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동명이랑 옛날에 한번 그 쉬는 날인 거 말 안 하고 집에 가서 깜짝 집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잠깐 놀러 가도 어디 갔지? 잠깐 놀러 가도 연락 안 하면 서운해 하시던데.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자취를 떠나서 같이 살고 있더라도 친구들이랑 놀러 갈게 뭐 이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취를 하면은 더 많이 허전해 하고 하시니까 근데 분명 저희 엄마는 이 부앱을 보고서 이제 연락이 오겠죠? 너도 연락 안 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저도 열심히 연락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전 전화했다고요. 물론 엄마가 먼저 전화하긴 했지만 연락 자주 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쵸? 뭐 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랑 할머니한테 좀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연락하시면은 많이 좋아하시니까 꼭 연락하세요. 알겠죠? 엄마 마음까지 깨뜨기. 언니는 자취하고 저도 올해부터 기숙사 들어가야 돼서 부모님이 외로워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연락 많이 해드리세요. 해드리세요가 맞나? 해드리세요. 많이 해주세요. 앞에 종이에 못 쓰고 계세요. 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패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사연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연이. 그래서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도 또 다른 색깔이야. 나 짱인 것 같아. 아니 이게 굉장히 색깔이 많거든요. 색깔이 똑같은 게 진짜 많아. 이렇게만 봐도 색깔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보라색도 있었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앞으로의 삶을 바꿀 만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진로라든지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되었는데 수험생활로 돌아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오빠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하고 마음 다잡을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이걸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서도 사실 그 뭐라 해야 되지 고등학교 내내 그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꿈이 커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 과를 갔는데 과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걸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꿈을 결정하고 이제 다시 수험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이 꿈만 보고 살고 이 꿈만 보고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랬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은 뭐 벌써 일을 시작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빠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아마 3학년이네요. 그쵸?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분명 물론 많이 짧을 수도 있어요. 많이 짧을 수도 있고 다 남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시간이긴 맞지만 근데 그만큼 확실한 목표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저는 사실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는 삶을 바꿀 만한 결정을 하신 달님분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험 생활이
수험생활을 겪어보셨으니까 아마 더 돌아가기 싫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사실 입시 기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러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하긴 하는데 어 그쵸? 그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삶을 그쵸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삶을 바꿀 만한 결정을 했죠. 저도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가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음악 장르부터 너무 다르고 연기니까 저는 뮤지컬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너무 저는 그런 거부터 너무 잘한 거예요. 형들은 예를 들면 막 팝송이나 아니면 이런 노래도 야 이 노래 그거잖아 하면서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제가 아는 건 뮤지컬 노래도 굉장히 많은데 약간 다른 분야로 오니까 이제 그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고 약간 연기에 대한 명칭은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춤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도 막 형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넘버링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 무대 보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 막 대형을 맞춰가는 건데 뭐 끝에 사람 2 근데 무대는 0, 1, 2, 3, 4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0, 0.5, 0.75, 1, 1.25, 2.75 막 이렇게까지 맞춰요. 0.5, 막 1.5, 막 1.75, 막 3.25, 막 이렇게까지 맞추니까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지 막 멘붕이고 막 여기에 막 너 1.5에 1.75에 썼어 했더니 1.75가 뭔데? 이러고 있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건 0, 1, 2, 3, 4밖에 없는데 1.75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결정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용기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응원할 테니까 혹시 만약에 또 힘드신 일 있으면 팬카페에 나오시면 제가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댓글에 무대가 깜깜했네. 근데 모든 무대가 다 0, 1, 2, 3, 4가 써있어요.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맞추고 있고 나는 집안 체조도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집안 체조도 못 돌아가시네. 처음은 사실 엄청 자세하는 거예요. 그쵸? 저도 넘버링 놀랬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다시 돌아가신 것부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랬지만 내 선택의 책임인걸?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진짜 힘내시면 좋겠어요. 그 선택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러니까 아직도 충격이야. 나도 친구들이 연습생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뭔지 알지? 난 넘버리. 너무 멘붕이었어. 자 읽어볼까요? 이번엔 똑같은 색깔이 나오네요. 이제 똑같은 색깔. 동조오빠 안녕하세요. 2월 12일에 입덕한 푸릇푸릇한 신인 투문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2월 10일이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 동조오빠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커가면서 뭔가 현실을 자각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주 오빠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일단 저도 자존감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저도 남들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특히 회사 들어와서 더 그랬죠. 형들은 막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1.75 막 1.75 바로바로 하고 막 안무 외우는 속도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저렇게 빨리 안무를 외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무를 너무 빨리 외워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따라하기 많이 버거웠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비교가 저는 됐었죠. 저도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이랑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다 다른 꿈이었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형들은 너무 척척척척척 해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형들이랑 많이 비교하면서 형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나
물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 형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많이 힘을 주셨거든요. 아니야 너는 지금 너가 이만큼 따라오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힘을 주셨는데, 확연하게 저도 많이 부족한 게 처음에 많이 느껴졌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지 알죠?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열심히 하고 싶고 연습을 하고 싶은데도 그냥 못하겠고 그냥 되게 우울해지고,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건 있어요. 근자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자감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뭐라는 거야? 이거 뭐 아니 그니까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인데, 근데 제가 또 근자감은 또 끝내주게 있거든요. 그 뭐냐 옛날에 제 팀장님도 인정하셨어요. 너의 근자감 하나 진짜 끝내주게 인정돼. 저도 사실 근자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존감이 낮은 만큼 근자감이 좀 세가지고 그렇게 우울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제가 저번 그 뭐냐 시험 감상 그 보이스 올리로 얘기했을 때도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근자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다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하는 게 있고, 왜냐면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나는 왜냐면 제가 진짜 공부를 진짜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나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뭔가를 지금 제 꿈을 찾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자 사람마다 잘하는 거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걸로 살았거든요. 내가 저 형들보다 저건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 저건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잘하지 않을까? 이걸로라도 뭔가 내세울 수 있잖아요. 약간 저는 진짜 자존감 떨어졌을 때 진짜 그 정도 근자감까지 했거든요. 내가 저 형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저 형들보다 많이 먹지 않을까? 약간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정말 근자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한다 저 사람이랑 많이 비교하는 것보단, 자기가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 이랬는데, 진짜 사소한 것부터 그냥 저는 그 우울함,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아유 저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해, 그냥 그렇게 일단 근자감으로 자신감 회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점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못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보다 10분 더 춤췄다, 내가 더 낫네,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오히려 빨리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걸 찾는 게 낫지, 자존감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잘하는 거를 절대 못 찾았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나 그 자존감 그까지 그래서 형들한테 굉장히 미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형들 저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제일 어리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자신감도 넘치고 자기가 먼저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뿜뿜이 있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제 근자감 하나 장난 아닌 것 같아라는 소리 많이 들었던 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는 그냥 그것만 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약간 그렇게 있는 것보다 쟤 못해도 뭔가 저런 건 짱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를 먼저 좀 계속 상처를 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화이팅!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의문의 1패다. 저도 겪고 나서 이렇게 저도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처해졌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엄청 우는 소리 여기까지 미안. 괜찮아, 우리 형들은 이해해줘. 좋다. 맞아요.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남과의 비교 없이 자신을 존중하게 돼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잘하는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똑바로 잘 걷는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달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주시고 계시네요. 짱이야. 근자감만 있어도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 맞아. 우리 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짱이요. 지금 몇 시죠? 자, 정말 아쉽지만 제가 뒤에 다른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쉽지만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를 읽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다 읽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V에 끝나고 나서도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고 제가 꼭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마지막 사연. 아바. 짠. 저는 시온이랑 동갑인 21살 투문입니다. 곧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직도 전공과 진로에 대한 전공과가 아니구나. 아직도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진로 고민을 위해 휴학도 해봤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했어요. 주변의 진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닌가 저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다들 고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딱 지금 시점이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투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초반 항상 그렇지 않을까요? 연초 이제 새 학기 이렇게 3월에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친구들 중에서도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딱 이때 저는 사실 대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때 제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뭐다냐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좋아서 한 과인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 꿈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꿈을 하고 싶어도 차라리 다른 꿈을 찾아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친구도 있었고 뭐 내가 이 꿈을 하기 위해서 너무 달려왔는데 내가 하고 싶고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휴학한 친구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근데 역시 케이스는 많아. 전과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쵸? 난 옛날에 전과하는 사람들 나 전과할 거야 그래서 전과?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거 생각했어. 뭔지 아시죠? 그 학습지 뭐라 그러지? 그것도 옛날에 전과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뭐라 그러지? 뭔지 알죠? 나는 맨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난 이랬어. 내가 그 전공과를 옮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지. 그래서 이걸 내가 TMI였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얘기했지? 갑자기 전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저는 전과 맞대. 근데 요즘 전과가 없다며? 나 깜짝 놀랐어. 저 사촌 동생 이제 전과 사줄게 이랬는데 전과가 뭐야 이러더라고요. 충격이. 이제 전과에서 다른 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은 이 달님분도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휴학을 해봤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한 거에서 저는 무언가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 투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그냥 제 친구들을 봤을 때 휴학을 해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의 판단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 이런 것처럼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휴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아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있고 내가 하던 거 보니까 난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휴학을 더 오래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사실 이 내가 몇 개 사연을 읽었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생각보다 많이 읽었네? 7개의 사연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이 늦은 것 같다 아니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어린 나이가 많지 않 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굉장히 말을 걸어 어떻게 하면 딱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 입장에서 제가 막 뭐 시간이 많다 이런 거 굉장히 솔직히 좀 웃기긴 한데 뭐냐 그냥 저는 많이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많이 시도했는데 뭐 얻은 게 없다면 조금 더 휴학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남들이 빨리 간다고 제가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시험명은 쉼표에 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남들이 빨리 달리면 어때요? 저도 일단 걷고는 있잖아요. 굳이 남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 혼자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만큼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저는 일단 쉼으로써 그 쉬고 있어서 뭔가를 얻는 게 있고 확신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부스터 붙여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되지. 굳이 남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저까지 계속 불안해서 막 억지로 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있는데 굳이 같이 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빨리 재정비를 해서 같이 달려서 그 사람이 걷고 있을 때 같이 속도를 맞춰가는 방법도 있고 열심히 더 이제 자기가 그 쉼표를 가짐으로써 확신이 더 드니까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방향성이 확실해지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굳이 저는 남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더 불안해하면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저도 이 투문이 아니니까 계속 확신은 못하겠지만 남들이 뒤처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친구는 부모님이 너 언제까지 휴학할 거니 이런 소리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조급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님한테는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거고 막 계속 그 휴학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어떻게 할 거니 뭐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사실 이게 고민이 된 것 같으니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솔직히 그냥 아들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남들이 열심히 달려도 혼자 뒤처진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는 재정비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그런 거죠. 남들은 이렇게 양갈래길이 있으면 남들은 옳은 길이 맞는 거 같아서 달리고 있으면 저는 옳은 길이 맞는지 왼길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쉬어서 내비게이션에 장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착지를 찍고 다시 열심히 달리면 되지 굳이 막 뒤처진다는 생각에 더 빨리 조급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고민을 해서 사실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뀌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연기를 하다가 이쪽에 일을 오면서 남들이 하는 일도 있으니까 저도 많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너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쪽에 있으면 그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뭐 어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달리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러려고 엄마가 있는 거고 부모님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가족이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보다 이 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일을 해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저도 그거는 알거든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알고 내가 처한 상황도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도 알고 뭐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꼭 부모님이랑 많이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서 확실히 부모님들이 더 저희보다 많이 겪어온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돌아가면 어때? 다시 그냥 다시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맞는 길을 가기까지 잠깐 저는 벗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쉬고 밥 먹고 재충전해서 다시 고속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휴게소에 들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휴학한 친구들 중에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그렇게 고민된 친구 중에서 휴식기를 가졌다가 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후회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가수라는 꿈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후회한 적은 아쉬운 적은 있죠. 아쉬운 적은 있는데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없고 제 친구들도 전과한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과 자기가 노력한 게 이만큼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랑 조금 좀 섭섭하고 조금 후회되는, 물론 후회되는 것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바꾼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힘들어한 친구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고 오히려 바꾼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다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달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오래 시간을 가져도 분명 더 행복한 일을 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저는 행복한 일이 장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댓글을 조금만 읽어볼까요? 휴게소라니 적절한 표현이야. 응 맞아. 동주 마인드가 진짜 짱 고마워요. 근데 저도 사실 달님들이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달님들이 저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시고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이런 너무 감사하게도 스태프분께서도 너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시험 명언을 라이브로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뭔가를 좀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들은 건데 친구한테 들은 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해주신 말인데 옛날에 저희 팀장님이 스태프분께서 해주신 말인데 옛날에 형이 해주신 말 형들이 해준 말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님들이 시온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주변 사람들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달님들한테 저도 그 존재가 너무 되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달님들도 제가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도움 되는 것만 쏙쏙쏙 이렇게 들으면서 좀 힘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시작한 시험 명언이기도 하고 하니까 달님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제가 저번 시험 명언 챕터 1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니까 제 말로 인해서 너무 휘청거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저도 많이 느끼고 저도 많이 배운 걸로 인해서의 저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 또 너무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달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생각도 맞는 길이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기회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참고서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달님들이 하시는 일을 정말 많이 응원하니까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트도 100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동주의 마인드 진짜 짱 예쁜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실 달님들한테 많이 힘을 얻는 편이요. 엄청 많이 얻는 편이죠. 많은 편. 사실 팬카페도 그렇고 팬사인회도 그렇고 팬미팅, 미니 팬미팅 때도 달님들이 해주시는 얘기 때문에 저도 아 내가 놓치고 간 생각을 또 듣네. 약간 이런 것도 많고 되게 저도 많이 이 시험 명언처럼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님들이랑 그런 존재가 많이 되고 싶어요. 좋은 거잖아요. 서로 윈윈이다.
그쵸? 일단 이렇게 아이고 내가 계속 핸드폰은 참 어려워. 핸드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많은 사연을 보내주신 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를 못 세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사연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7개의 사연을 읽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고민들이 많은 달님들의 고민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 고민을 아직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가지고 달님들이 꼭 이걸로 저희 이야기로 꼭 힘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금방 또 시험 명언도 글로도 올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시험 명언 챕터 3로 또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달님들 그때까지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팬카페에 편지에 담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은 못 따라드려도 진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꼭 팬카페를 통해서라도 어디다 말하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우리 달님 파이팅! 시연이도 파이팅!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가지고 끝낼까요? 오늘 우리 둥둥이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연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둥둥이 형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했어. 안 서운하지? 괜찮아. 나는 강하게 키울 거야. 오늘 우리 둥둥이도 예쁘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팔랑팔랑거려. 근데 방금 저희 스태프분께서 이거 V앱 시작하기 전에 그랬는데 둥둥이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얘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얘가 이렇게까지 안 컸는데 약간 기분 탓인지 이게 안에 손뭉치가 좀 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점점 좀 커지는 기분이야. 커지면 좋지, 그치 둥둥아? 이렇게 이게 얘가 누워있으니까 앉힐 수도 없고 좀 애매한데 자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끝났어요.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V앱이었지만 달님들은 많이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몇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저는 전에 SNS 올린 것처럼 화요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화요일이 뭔가 월요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꼭 저녁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꼭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꼭 손 열심히 씻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V앱 그리고 다음 시험 명언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도 많이 사랑해요. 안녕.